아침에 지금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사실 코스닥 시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지만은 일단 거래소 쪽도 뭐 동일하게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거래소가 우선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닥 시장은 따라가는 형국인데, 근데 제가 왜 자꾸 코스닥 시장에 길게 투자를 노리라라고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코스닥 시장의 주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요 한 칸이 1년입니다. 요 한 칸이 1년인데, 최근의 증시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 구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뭐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최근 한 5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셔도 이 정도로 가파르게 내려간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계속 좀 내리막을 탔던 이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했지,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2024년이나 2023년 대체적으로 하락할 때도 보시면은 그냥 이제 좀 완만하게 하락을 하거나, 그 중간중간에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내려가거나 이런 식이고, 2023년도에 좀 연속적인 하락을 했지만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하락은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이때하고는 강도 자체는 애초에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 정말 가파르게 하락했을 때는 요 단기간에 급락했던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충격이 왔을 때 요때거든요. 요때 하락이 사실 여기가 좀 작아 보이지만은 하락 퍼센테이지는 이게 더 커요. 여기가 40% 가까이 하락했거든. 지금 얼마 빠졌냐 하시면은 지금은 대략 한 32%? 네. 33% 정도 됩니다. 종목은 33% 하락이 흔하잖아요. 근데 지수 자체가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40% 가까이 여기 2020년 3월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그 반대급부로 물론 그때는 상황이 좀 특수했습니다만, 지금하고 거래소하고도 같이 하락을 했고, 지금은 거래소는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그때하고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연속적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략 뭐 한 1년 반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정도 상간에 주가가 150%를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속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항상 그 반대급부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우리 증시가 지금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흡수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코스닥 시장이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이럴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막연히.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시장은 계속 존속을 하니까요. 나만 망해 나가는 거지 시장은 계속 살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회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겪어보니까 진짜 괴롭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그거는 이 일봉상에서의 진행을 보시면은 잠깐이에요. 근데 그 잠깐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이 그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은 지나고 보면은 그냥 한 점일 뿐이에요. 한 줄기 해프닝? 뭐 그 정도 수준일 뿐인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는 도대체 언제쯤 반등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락을 연속으로 할 때의 그 끝자락에는 대부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개인 투자자는요, 오르면 팔아요. 오르면은 순매도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내리면은 대부분 순매수로 전환돼요. 지금은 삼전 닉스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지만은, 오를 때도.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그동안의 20년, 15년, 20년 상황을 쭉 보면은 하락할 때 대부분 계속 매수를 해요.
그거는 개인들의 본능이자 또 대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멍청해서 그렇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개인들이 하락할 때도 매도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을 계속 길게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절정 구간에 매도가 나올 때 견디다 못해서 주식을 집어던질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개인 투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개인 투매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던질 때는 최소한 가치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버텨라 얘기를 하는 거고,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쭉쭉 빠지니까 막 진짜 괴롭고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용기 있는 투자자라면은 심지어는 매수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매수 사인도 벌써 냈어요. 자, 그 기준을 어디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오늘은 사실 코스닥만 기준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주황색 라인, 이게 개인 대응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아침에 하락할 때 여전히 똑같은 대응했죠.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면서 거의 한 7천억 가까이까지 순매수로 갔습니다. 근데 언제입니까? 자, 9시 50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하락폭이 커지니까 개인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도로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은 개인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매수나 버텨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지금 근데 코스닥 시장은 또 보세요. 개인들이 또 사잖아. 손절치고 또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무조건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개인들이 아침에 매수로 대응을 하다가 시장이 막 쏟아지니까 겁이 나니까 주식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도로 전환하니까 지수가 순식간에 반전 시도를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은 저렇게 정상적인 흐름을 가고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또 얘네들 둘이서 또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 지랄 연병을 하는 거예요. 지들 둘이 반전하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처박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수는 벌써 2% 가까이 급등했어요. 지금 이걸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러지 오늘 변동폭만 보시면은 지금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벌써 7%까지 올랐는데, 자, 이 고점에서부터 지금 내린 폭이 55%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서 이만큼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순식간에 반전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장중 변동폭이 지금 5분 봉상으로 진행 보시면은 10시부터 저점 찍고 올라온 폭이 25%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완전 도박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참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반전을 노려라, 지금은.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하락이 극대화될 때 아침에 9시 지금 문자 사인 나간 게 언제냐면은 9시 32분이네요. 9시 32분에 다시 또 개별 종목은 아직까지 급하게 대응 안 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뭐 개별 종목은 또 시장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시장하고 또 별개로 또 움직이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은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건데,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9시 32분에 지금 매수 사인을 또 냈어요. 여기서 물러서지 마라. 어차피 개인 투매 나오게 되면은 전약 후강, 아침에는 약세를 탔다가 오후 들어서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코스닥 시장도 오늘 아침에 갭상승으로 출발했잖아요.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순식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쭉 밀려버린 거고, 그런 상태에서 플러스 출발했기 때문에 어거지로 밀어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의 흐름은 옛날에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은 공매도가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공매도가 판을 칠 때, 지금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갭 상승하면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냥 밀어버리고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 날로 끌고 가고, 그 다음 날도 기술적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아침에 갭 상승하는데 거기서 또 밀어내고 어거지로 없는 주식을 찍어내 가지고 밀어내고 그게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얘네들이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찍어 누르기도 합니다. 지금 불법 공매도를 안 해도.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자, 결국은요, 개인들이 매수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 지표가 떠버렸다. 개인들이 못 버티고 밀려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 반전이 더 나오면은요, 개인들 매도가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지수가 마이너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매수를 저점 매수를 또 하고 반복되는 대응을 하지만은 지수가 좀 더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래소가 지금 그런 형상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순매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완전히 찍어 눌러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반등 자체를 할 때 매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등할 때 니들 팔 기회다, 빨리 팔아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제도 뭐 얘기해 드렸던 게 참 무색하긴 해서 참 저도 민망하긴 한데, 오늘 바로 반전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략 후강이 돼서 보합권이나 아니면은 플러스권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양시장 모두. 그리고 오늘 만약에 개인들이 다시 또 주식을 이렇게 반전한다고 해서 또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찍어 누를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저라도 그렇게 할 거니까. 개인들이 아예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완전 찍어 눌러 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감히 대응할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장 반전시킬 때 그때는 뭐 참여를 허용할지 몰라도 항상 그래 왔었어요, 시장은.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개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서 또 반전을 시키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다시 또 개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재차 되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을 만약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어떨 가능성이 높으냐면은, 자, 만약에 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 매수가 또 몰려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되밀려가지고 음봉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은 아주 강력하게 갭 상승을 해서 이렇게 뛰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전략 후강으로 가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든가, 아니면은 그걸 도저히 못 만들어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은 그 다음 날이나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내주 초 정도에서 강력하게 한번 띄워 올리면서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정혜원 방에서는 아침에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러지를 저가에서 뭐 대응하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사인을 내드렸고요. 뭐 지금은 이미 반전을 했기 때문에 좀 플러스권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 대응을 못 하신 경우에도 이 종목 망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하방향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방향으로 베팅을 해야 돼요. 왜? 주식은 올랐을 때 돈이 벌리니까. 그래서 상방향은, 그러니까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큰 돈을 버는 기회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그리고 옵션도 어디서 큰 돈을 버는 기회가 발생하냐면은 하방향, 그러니까 매도 쪽이죠. 그리고 옵션은 풋옵션을 샀을 때 대박이 잘 터져요. 그러니까 하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대박이 잘 터지고, 그것의 이유는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공포가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투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가진 가치, 그 시장이 가진 가치보다도 더 가파르게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수익이 불어나 버리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는 하방향 베팅이 큰 돈을 벌게 만듭니다. 물론 매번 시장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옵션 같은 경우는 양매도 전략을 써서 우리 지금
흔히 투자자들 커버드 콜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거를 원래는 원조는 옵션이에요. 옵션에서 양매도 전략을 써서 시간 가치만 죽이면서 박스권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만 보통은 대부분의 큰 대박은 하방향으로 베팅을 했을 때 선물 옵션은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주식이나 그 다음에 주식을 기초 자산화하는 곱버스들, 인버스 곱하기 2배 있잖아요. 인버스 레버러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맞아요. 주식은 무조건 상방향 베팅을 해야 돼요. 왜냐? 하방향으로 떨어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상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못 올라가냐? 못 올라갑니다. 왜냐?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 올라가다가 손절매, 이런 거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질 못해요. 계속 찔끔찔끔 오르다 밀리다 오르다 밀리다 이렇게 반복하고, 대신에 장점이 뭐냐면은 오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가속이 붙어요. 한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투자자들이 인식을 했을 때는 그때서부터는 뒤늦게 후속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상승 강도가 세져요. 그럼 어지간한 충격을 받아도 잘 안 밀려요. 하루 이틀 밀리다가 또 올라버려요. 그래서 상승의 특징은 단기간에 급락하는 듯이 그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방향으로 베팅은 주식 쪽에서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레버러지도 반대급부를 가지는 인버스 레버러지는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방향으로 베팅할 수 있는 레버러지라든지 ETF는 꼭 권해드립니다. 레버러지가 주 목적이 아니라 지수 자체를 사는 게 주 목적인데 레버러지는 변동성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큰 그림에 방해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개인들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이 물고 물리는 싸움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구조상으로도 제가 뭐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현실적으로 구조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식을 들어올리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매수 세력이라고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쪽 입장에서도 개인은 무조건 없애야 되고 척결해야 될 대상이에요. 걔네들이 같이 있으면 무조건 싫어요. 그리고 개인은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개인도 당연히 투입을 허용하고 전 세계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투자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어떻게든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매수 세력들의 흐름에 편성을 해서 거기에 내가 가담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가 조작 세력으로만 조그만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죠? 내가 주가 조작을 하고 이 종목을 끌어올려 가지고 만원짜리를 5만원까지 띄우려고 하는데, 개인한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이 종목을 개인이 거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개인은 장기 보유를 안 합니다. 대부분 수익 나면 바로 팔고 이러기 때문에 종목을 올리고 들어올리는데 2배, 3배씩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전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주식을 성장을 보고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이 달가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게 표현하면은 계륵이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척결 대상입니다. 우리도 개인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현상을 제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지표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이 팔고 싶어질 때 그 개인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도저히 이 주식을 다 지금 갖고 있고 싶지가 않고, 이 주식시장에서 도저히 나는 힘들어서 못 견디겠고, 그게 남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참을만 해. 그리고 나는 진짜 뭐 아직까지는 버틸만 한데 남들 진짜 힘들겠네. 이거는 진짜 바닥이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식 시장을 열어보기도 싫고 주식을 다 던져버리고 싶고 진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싶고, 원금만 주면은 나는 무조건 탈출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최 대표 욕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전문가 누구를 추천받았는데 예, 욕 하면 안 되는데요. 예, 그 자식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을 때 예, 좀 많이 순화시켰습니다. 예, 그 자식한테 욕을 하고 싶어질 때가 그때가 바로 인간 지표예요. 그때 주식을 사라.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존버라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아주 좋은 얘기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존버라는 얘기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존버라는 말의 뜻을 아시잖아요. 예. 그거까지 뭐 제가 속으로 얘기를 드리긴 좀 그렇고, 만약에 뭐 OBS 방송국 가서 이 얘기하면은 난리 나겠죠. 그래서 PD님이 맨날 나보고 은어 쓰지 말라 하는데 쓰고 싶은 거 어떡해. 예, 입이 근질근질한데. 아무튼 예, 존버라는 얘기도 참 유명한 말인데 그 존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스갯소리 삼아 그 존버 해야 된다 한다 할 때 참 주식도 못하는 것들이 맨날 물리니까 존버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존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워런 버핏 온께서 존버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연결을 시킨 거죠. 구분 잘하는 게 존버니까.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해보시면요, 예,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다. 이게 지금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존버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냥 도저히 매수할 용기가 안 나시면 존버하세요. 존버하면 돼. 그럼 나중에 손실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은 수익으로 전환돼요.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했는데 그 객관적인 판단을 못 믿게 만드는 게 시장의 원리예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겼네, 좀 좋은 자리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보통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맞아요. 판단을 맞는데 주식시장은 투자자의 심리들끼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심리들끼리 모이니까 나도 그 생각하면 너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너도 이렇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들이 다 모이면은 내가 생각한 시점에서 한 템포도 짧아요. 두 템포, 세 템포를 더 기다렸다가 사면 딱 좋은 자리가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참고 해가지고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심지어 거기서도 또 더 내리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강조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존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판단을 믿어라. 그 얘기를 맨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좀 솔직히 진짜 억울합니다. 지금 삼전 하이닉스가 이 난리를 쳐놔놓고 지들끼리 반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오르지도 못했는데 쟤네들 때문에 다 떨어지고, 쟤네들이 또 반등할 때는 지들끼리만 반전하고 이러니까 열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원래 주식시장이나 세상은 다 불공평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 먼저 반전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종목은 오후 가서 천천히 대응하실 거 대응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 추가로 할 거는 못 하시면 어쩔 수는 없는데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물량을 뺏기지 마라. 그리고 개인 매도가 지금 보세요. 또 이러잖아.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반전이 조금 나온다 싶으면은 개인들이 또 사요.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개인들이 또 산다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찍어 눌러버려요. 너 죽어버려라 하면서 또 찍어 눌러요. 그래서 다시 밀어내버리면은 그 다음날 아예 갭상승을 크게 해버리고, 개인들이 반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사잖아요. 그러면 또 찍어 누르면은 그때 가서 또 던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락폭이 또 커지니까 개인들이 또 사잖아요. 개인들이 포기를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개인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 바닥 시기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고, 뭐 물론 뭐 장중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소는 반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손절매를 계속 치죠. 그러면은 여기가 반등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소 땡겨 올라가면 코스닥도 올라가겠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고, 종목은 다 상황이 틀리니까 장중에 급하게 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원하는 가격이나 아니면은 장 마감에 그때 가서 대응을 천천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매수를 못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리고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급하게 저점 잡겠다고 미리 사는 것보다는 장 마감에 종가쯤에 가서 그때도 밀려 있으면은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충분하다. 늦지 않다. 급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 사인은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계속 사인을 내야 돼요. 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거든.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저는 사인을 내야 돼요. 못하면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내 종목 위주로 대응 타이밍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타이밍을 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기죽지 말고, 예, 끝까지 대응 이어가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신용을 쓰지 않은 이상, 그리고 미수를 쓰지 않는 이상은 내 종목 못 뺏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위치,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대표 종목 하나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러지 이 위치 자리는 암만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 성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메리트는 없어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하락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메리트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이 절대로 지금 그 쓰레기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단지 지금 상황에서 밀리니까 자꾸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위축되거나 현혹당해서 던지지 마시고, 최소한 내가 반등을 할 때라도 줄이든지 매도를 하든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추가를 하셨다 그러면은 계획보다 더 내려왔으니까 추가한 물량이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추가한 물량만 정리하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쪽 레버러지 쪽은 코스닥 150 레버러지 쪽은 솔직히 말해서 하이에나 매매법 안 하고 그냥 묻어 놓으려 했는데 참 시장이 우리를 얌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사고 팔고 해야 돼요. 근데 절대 망할 일 없는 주식이고, 또 하락 많이 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메이저들이 꼭 한번 뒤집어 돌리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마시고 계속 대응을 이어가십시오. 자, 사인은 제가 공개방에서는 오늘 가격을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메리트 크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하시기 힘들면은 장 마감 가서라도 하셔라. 하실 수 있으면 하셔라. 그리고 정해연방은 벌써 사인 오전에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일단은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고, 특히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제시했던 가격들, 이런 가격들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고, 지금 어차피 길게 해봐야 그건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딱 정확한 관점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물러서지 마시고 투매를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대응하실 수 있으면 해라.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방송하고요.